자, 드디어 10장 들어왔습니다. 어우, 벌써 200페이지면 뭐 전체 책의 벌써 3분의 1을 끝냈네요. 그죠?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네. 자,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웹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웹 계층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잡을 때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 아까 굉장히 앞쪽에서 봤던 그림 중에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스토리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 1이 아니잖아요. 이 모델 1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URL로 그냥 바로 페이지를 만들면 돼요. 근데 모델 2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델 2는 항상 컨트롤러가 먼저 받는 거고 예, 모델 2의 모든 링크는 컨트롤러가 처리를 해요. 예전에 그 앞쪽에서 제가 그 웹 쪽 관련된 예,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파트 2였나요, 아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MVC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로직이랑 화면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직이라는 게 그냥 좀 줄여서 간단하게만 표현하자면 URL이에요. 그러니까 URL 처리는 어떤 애가 담당을 하고 이제 화면은 나중에 변경을 쉽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유지보수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만들어 줍니다. 네, 요거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까지는 겟 방식, 포스트 방식은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겟 방식은 그냥 조회가 가능하고 링크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겟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은 실제 작업에 관련된 애들은 항상 포스트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프롬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입력 화면이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겟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으로 겟 방식으로 입력하는 화면을 보고 포스트 방식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어디로 가죠? 대부분의 경우는 목록으로 이동을 해요. 게시판이라는 게.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URL도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용하는 게 리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선 이 도표랑 그림에 대한 거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요거를 못 만들어서 처음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야, 책을 보면 뭐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못 만드는 경우, '어 안 되는데?' 라고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못 해서 그래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의 순서도 이제 개발할 때 작업의 순서도 꽤 중요한데요. 일단은 목록 페이지가 먼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새벽 2시 반 되니까 목이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목록 페이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 그다음에 조회, 수정, 삭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서비스 계층에서 주입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all argument constructor 처리를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로 한번 바꿨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한번 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매핑 한번 설명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모든 링크가 보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빼줄 거고 메소드 하나당 전부 다 예, URL 하나씩을 매칭을 시켜버리면 예전에 여러 개를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로 바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합시다.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는 언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델이라는 건 파라미 전달되는 값에는 없어요. 전달 당시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뭐 할 때는 필요하죠? 화면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화면에서 추가적인 게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죠. 이 경우는 모델이라는 걸 항상 파라미터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딘가 뭔가 지금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에는 없지만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화면에다가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될 때는
항상 모델이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거를 해 주는데 사실은 스프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프링이 테스트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스프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웹 계층도 사실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전이랑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루트 컨텍스트 XML 요 하나만 가지고 예,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달라지는 점이 예, 서블 컨텍스트 XML까지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거, 웹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추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애를 주입을 받아주고 뭐 모크 MVC를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웹을 개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이 없잖아요. 화면이 없으면 화면 개발할 때까지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개발하다가 하나가 계속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타입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매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걔가 또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문제는 더 커져요. 그럼 뭐 하나 테스트할 때마다 막 5분, 10분씩 걸려서 매번 로그인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다 입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발을 하시잖아요. 퇴근 언제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개발하시면 퇴근을 늦게 하시는 거죠. 야근을 사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근은 사서 하시지 않도록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도 처음에 좀 수고스럽지만 10분만 더 투자해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뉴에서 클래스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톰캣을 쓰시잖아요. 그죠? 책에서 예제도 톰캣을 쓰고 있습니다만 톰캣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솔직히. 뜨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컬에서 띄우면 더 빨리 뜨잖아요. 근데 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환경이 뭐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시면 비싼 CPU에다가 비싼 램 추가해 가지고 막 돌리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톰캣도 사실은 뜨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쓰게 돼요. 그럼 그만큼 집에 늦게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와스를 또 이제 상용 와스가 있어요.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서버를 한번 리스타트 한번 하려면 5분씩 걸리는 거예요. 5분,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추가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책이랑 달라지는 점은 이제 여기를 all argument constructor 대신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쓴 거고 log4j 쓴 거고요. 이 부분만 달라서 다르게 구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일단은 로그가 찍히는지부터 확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메소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빨리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거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겟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public void 리스트 할게요. 자, 근데 스프링 MVC의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URL이 있으면 그죠? URL이 있고 리턴 타입이 void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동일한 JSP 페이지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슬래시를 하나 더 거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레지스터지만 리스트 한번 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줘야 되냐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잖아요.
그냥 로그만 찍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실행하면 뭐 바로바로 로그 찍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석은 아닙니다. 정석은 서버를 띄우는데 10분씩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학생분들한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노트북을 좀 투자를 해라. 노트북을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 그거를 시간으로 보상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띄우는데 막 컴퓨터가 안 좋아 가지고 막 5분, 10분씩 걸려버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딨어요. 그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컨트롤러 코드 만들어 줬고요. 테스트 코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보드 컨트롤러 테스트라고 만들어 주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로그를 찍는 건데 이제 좀 설정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단 요런 부분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카피를 해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자바 컨피그레이션은 저희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구현을 해줄 거고요. 파일을 지금 2개를 가져오게끔 세팅을 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모크가 목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크라는 게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로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가짜로 그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가 있어야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준비해 줘야 되는 작업은 이제 비포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요. JUnit의 비포죠. JUnit 비포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얘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쌍이 안 맞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닐까요? 일단 여기 잠깐만 접어볼까요? 방금 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코드로 기억을 해서. 그죠? 여기에 뭔가 알 수 없는 특수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드의 리스트죠. 요거를 한번 호출하는 겁니다. 그냥 로그만 한번 찍어보는 거죠, 뭐. 런 해가지고 저는 실행하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서버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서버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로그 찍히는 걸 보면 org.제로점 컨트롤러의 리스트라고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서버로 실행해 보면 이 로그가 안 찍힐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그의 세팅이 둘이 틀려요. 테스트 환경이랑 실제로 얘가 실행되는 환경이 다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저희는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해줄까요? 로컬호스트 8080의 보드의 리스트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404 에러가 났네요. 뭔가 안 맞은 거죠. 일단 이 URL을 못 찾는 이유가 뭘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경로죠. 그죠? 경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죠. 여기가 컨트롤러로 돼 있어요. 요거 수정해 줘야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여기서 스타트하는 거 보시죠.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호출을 해볼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JSP를 못 찾는데요. 메시지 보시면. 그쵸? 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JSP 못 찾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고맙게도 여기 로그가 찍혔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세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인포 레벨로 돼 있어요.
스프링에서 지금 찍고 있는 로그가 인포 레벨로 찍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org.제로점 컨트롤러가 지금 인포 레벨로 찍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로그가 찍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경로를 잘 보세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로를 만드실 때 얘가 보드 밑에 리스트예요. 네. 네. 웹-사인이 밑에 뷰스 밑에 보드 밑에 리스트.jsp예요. 얘가 실제로 실행되는 파일은 요거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뷰스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름은 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URL이랑 동일한 파일이죠. 예. 아이고, 파일이 아니라 JSP 만들어 주면 되죠. JSP 파일 이름은 list.jsp.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리스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처음에 할 때 테스트 환경 맞춰주고 이런 거 하는 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결과는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리스트 페이지까지 뜨는 거를 이제 확인해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 이제 뭐 해줘야 되죠? 뭐 안에 내용물 채우고, 그죠? 이제 주입해주고 한번 진행해주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책에서는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214페이지, 213페이지, 네. 212, 13, 14 여기네요. 네, 여기 쪽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 컨트롤러에 주입부터 받아야죠. 주입을 뭘 받을 거죠? 파이널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실래요? 네, 보드 옆에 계층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화면에 뭘 전달해 줘야 돼요? 게시물이잖아요. 게시물을 가져야 되는데, 게시물은 파라미터가 없었고, 그죠? DB 통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델이라는 애가 필요한 거죠. 일단. 무조건 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집어넣는 건, 뭐, add attribute라는 거 해주면 되니까, 모델.add attribute 합니다. 이름은 뭐라고 해줄까요? 이름은 그냥 리스트라고 해줄게요. 목록 데이터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서비스죠. 서비스 객체한테 리스트를 얻어와서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쵸? 요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얘는 항상 뭐만 봐야 돼요? 이것만 봐야 되고 뒤에 매퍼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이거 항상 주의하십시오. 가끔 그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는 이 이름으로 이제 저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화면에서는 EL 같은 거 이용해서 그냥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자고요, 저희가. 그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를 스타트 해줘요. 자, 최종 결과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아마 한 10건, 9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몇 건 삭제한 게 있어서 결과 데이터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가 돼야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컨트롤러 쪽에 화면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테스트 코드가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9장의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저희가 목록 처리 끝났으니까 등록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